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만 나오셨네요.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정 전문가입니다. 11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 날에 이제 오늘 또 저 혼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칭찬을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것 같기도 하고 용어가 길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 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 말씀하신 방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몰라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고 어떨 때 필요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특약을 가지고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특약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걸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은 신체 손해와 재물 손해에 관련된 보상을 처리해주는 특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공통점은 과실률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차이점은 신체 손해와 재물 손해의 차이점은 신체 손해 전액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재물 손해는 재물 손해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 말고 어떤 물건이든 장소든 피해를 줬을 때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이제 지불을 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라든가 이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 피해를 입히게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보장성 보험처럼 종류도 다양할까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의 그 틀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그리고 자녀, 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바로 좀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일단 기본,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네. 만 13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녀 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동일하게 포함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본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여야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동일하고 네. 주민등록상 동거친족, 팔촌내, 혈족, 사촌내, 인척까지 가능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은 신체 손해든 재물 손해든 다 해당이 되지만 네. 이제 내가 어떤 옵션의 특약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종류는 총 3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녀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장을 받는 사람도 다르고 보장 범위도 다른데 그러면은 가장 넓은 범위를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떤 걸 어차피 있는 챙겨갈까요? 거라면 가장 보장 범위 넓고 네. 나의 보험 때문에 이제 친척도 그리고 가족분들까지도 다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C님이랑 저랑 가족이다. 네. 예를 들어 친척이면 네. MC님이 뭐 밖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네. 누군가를 신체를 가하거나 아, 아니면 네. 물건을 망가뜨렸을 네. 때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아, 제 그렇군요. 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아. 훨씬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장 범위를 가장 크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 배상 책임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냥 일상 이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장 범위 크게 가져가셔야 되니까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교마다 보험료도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특징은 일단 이 특약은 무조건 특약 자체가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마다 갱신의 주기나 보험료가 좀 다른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네. H보험사는 보험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네. 보험료는 894원. 894원 동전 요즘 보기도 오. 힘들죠. 네, 동전 보기도 힘든데 저렴하네요, 엄청. 많이 저렴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고 M보험사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보험 특약은 1,686원 그리고 1년 갱신 1,000원, 10년 갱신 600원 이렇게 나눠져 오. 있는데 네. 어디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갱신 보험인 건 갱신 특약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보험사마다 몇백 원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차피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갱신된다 하더라도 갱신이 많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특약 자체는 내가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할 때 아주 잘 알맞게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갱신된다 하더라도 많이 되지 않으니까 없으시다면 준비를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그런 특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00원도 안 되게 네.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일배책의 다른 장점들도 궁금하고 이 한도 금액도 어떨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장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장소나 사물에 내가 훼손을 했을 때의 보상이 가능한 건데 보상 한도가 무려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1억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이제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내가 100만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되었다. 네. 근데 이제 한도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위를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만약에 한 개가 가입되어 있다. 만약 저 혼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신체 말고 어떤 사물이나 물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지불하면 1억 한도 내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80만 원이 보험사에서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 건데 자, 두 번째 아래를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2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있고 뭐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더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이 그렇군요. 가능해서 제가 원래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저와 가족분 같이 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고 한 회사에서 50만 원씩 오. 이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특약은 가족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내가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만 준비해야지. 물론 준비하시는 것 자체는 좋지만 나 말고 가족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 네. 중복으로 본인 부담금 발생 안 하고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팁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1,000원 이내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한도 금액은 1억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 발생하지만 만약에 가족 중에서 2명 정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자기 부담금은 0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특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례를 크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를 파손시켰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를 꽝 하면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데 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돼 있거나 주차돼 있는 차를 꽝 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
자, 그다음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했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다. 왜냐면 어쨌든 반려견은 저희 가족이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실수로 네. 행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네. 요즘 핸드폰 되게 고가잖아요. 비싸요. 뭐 200만 원이 네. 훌쩍 넘어갑니다. 그럴 때 실수로 망가뜨리게 되면 제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잦은 이제 이런 상태가 하나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물이 샜을 때 좀 보험 처리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서 아랫집에 물이 새고 아랫집 화장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뭐 되게 집이 좋고 그리고 화장실이 커서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나왔다. 네. 그럼 1,000만 원을 제가 이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1억 한도니까 네. 시원하게 뜯으시고 시원하게 고쳐라 라고 하셔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게 그래서 네. 꼭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족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보장 범위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되니까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당연히 있죠. 면책 사항이 당연히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고의나 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네.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그러니까 폭행, 구타, 일부러 이런 거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도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도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당연히 안 되고 네. 항공기 선박 차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파손했을 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주 알맞게 알차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현장이나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런 어떤 진술, 증인 이런 것도 보험사에서 실제로 이제 조사가 나왔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딱 먼저 터졌다.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연한 사고는 보장을 해주지만 고의라든가 이 폭력이 들어가면은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직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정리하자면 특약 자체는 되게 좋은 특약이다. 그리고 옵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기본, 그리고 자녀, 가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가족 배상 책임이 있는 게 가장 좋고 나만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더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더욱 좋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면책 사항도 분명히 이제 극과 극으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험료는 1,000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한도 금액은 1억 원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준비하면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발생하지만 가족 중에서 2명 정도 준비를 한다면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려면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도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후유장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아니고 네. 장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장애와 장해의 네. 차이가 이제 있는데 장애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몸이 불편하신 걸로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장애 기준에 맞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자, 장애라고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관련해서 치유된 후, 그러니까 치료된 다음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았고 수술도 했지만 그 수술한 부위가 우리가 100%다 치료가 될 수는 항상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해율이 남게 되는데 그 장해율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져 있는 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례보상받는 그런 특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장애랑 장해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후유증이 후유장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뭐 3년 전에 났는데 아직도 뭐 허리가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후유증이 이 후유증이에요. 자, 네. 우리가 교통사고가 이렇게 빵 나면 네. 일단 목 아니면 허리를 먼저 잡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 사고가 나면 이러면서 진짜 아파요. 네. 목이랑 허리가 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그게 아픈데 그렇게 땅 하고 이제 긴장돼서 이렇게 아까 움츠러들어서 아픈 걸 수 있지만 원래 그때 당시엔 덜 아프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짜 더 아파집니다. 네. 그 근육과 뼈라는 것 자체는. 자, 그럴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가셔서 치료하시고 합의를 하시고 이제 종결되는 건데 사고가 크게 났다. 네. 그래서 제가 치료도 더 심하게 받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아니면 골절이 되었다. 그럴 때에는 장해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치료하고 난 이후에 그 부위에 영구적으로 장해율이 남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교통사고든 아니면 넘어지셨든 그냥 뭐든 내가 다쳤으면 장해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들 뭐 넘어져서 다치게 되든 어쨌든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그때 이 보험이 있으면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후유장해 보험도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신체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질병과 상해로 나뉘게 되는데 네. 내 신체에 어디가 질병이고 어디가 상해인지 한번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치매도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부분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도 요즘 많이 준비하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치매까지 보장이 된다. 자, 그리고 후유장애의 또 하나의 특징은 특약 자체가 3% 이상부터 보장이 되는 특약이 있으셔야 돼요. 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이거는 여기 지금 표에 보이시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죠. 네. 뭐 한눈이 멀었을 때 50%, 한눈 교정 시력 5에서 35%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네. 80%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80%가 되는 걸 다 합쳐서 내가 몸이 아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받기 힘든 특약이죠. 네. 그래서 제일 최소부터인 3%부터를 준비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특약들이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상해 후유장애만 있으면 또 안 되고 질병 네. 후유장애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유는 이런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 손잡이 잡고 있다가 네. 갑자기 버스가 흔들리면서 악 해서 어깨가 다쳤어요. 네. 그 병원을 갔죠. 병원에서 왜 오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흔들리면서 어깨가 좀 이렇게 빠지거나 다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상해잖아요. 네. 버스 타다 다쳤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야구선수 출신이야. 네. 어깨를 맨날 쓰는 사람이야, 제가. 네. 자, 그러면 퇴행성으로 당신은 원래 어깨가 안 좋았는데 버스가 갑자기 땅 움직이면서 어깨가 갑자기 팍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당신은 후유장애 기여도가 질병이 뭐 40%가 기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다친 게 60%야. 이런 식으로 질병과 상해가 나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가 대부분 많이 들어 있으시겠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40%만큼 보험금 못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가 같이 가입되어 있으셔야 내 모든 신체의 어떤 부위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해 후유 장애,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증권 한번 펼쳐보셔서 질병 후유 장애, 상해 후유 장애 둘 다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80%, 50%라고 써져 있으면 보장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활용법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질병 후유 장애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질병 후유장이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든 아니면 다친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네.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질병 후유장이 3% 이상 5천만 원 가입 시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께서 디스크가 왔다 60세 때 그리고 약간의 디스크 10% 그리고 질병 원인이 50%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의 비례 보상에서 250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자 그런데 5년 후에 난소암이 왔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비뇨 생식기 완전 절제술로 인해서 퍼센테이지가 50%다라고 할게요. 그럼 5천만 원에 50%, 2,500만 원을 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 디스크 때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죠. 근데 두 번째 때도 또 수령했는데 5천만 원에서 금액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은 그대로 계속 세팅되어 있으면서 사건 사고 때마다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퍼센테이지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진단금처럼 받으면 진단비가 내려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72세 때 뇌경색 후유증이 왔다. 그래서 중풍으로 30%의 퍼센테이지를 받으면 1,500만 원. 그리고 뭐 치매 진단, 인공관절 수술, 만성 신장병 뭐 이런 게 나이대별로 한 번에 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5천만 원에 정해져 있는 이 보험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가 다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했을 때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계속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특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게요.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마다 매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단비는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트가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 후유장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손해사정사분들이라고 해요. 네.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이제 대신 일 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을 손해사정사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 가서 일단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질병으로 수술했냐, 상해로 수술했냐 이런 게 좀 다른데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걸 떼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일반 진단서 있죠. 뭐 10,000원, 20,000원에 네. 구매하는 그거 말고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 진단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어딜 다쳤는지가 쓰여 있고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도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분은 영구장애 사고 관여도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상해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후유장애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절제술을 하는 분이 좀 많잖아요. 네. 절제를 했을 때는 사실 떼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절제한 부분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시 생겨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질병 수술 같은 경우는 절제술을 하신 다음에 바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떼실 수가 있는데 네. 상해 수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은 상태가 좋잖아요. 수술 막 했으니까. 네. 그래서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건 6개월 이후부터 후유증이 남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 6개월 이후에 뭐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 오히려. 네. 그래서 몸이 좋아. 이러면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거고. 아, 네, 몸이 좀 안 좋아야 보험을 받으시는 이런 건 약간 좀 애매한 네. 그런 건데
보험금보다는 우리 몸이 건강한 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일부러 뭐 다치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질병 후유 장애는 바로 뗄 수 있고 상해 후유 장애는 수술 이후 6개월 경과 후에 준비할 수 있구나라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가 아닌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남아 있어야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보험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치매는 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약간 그쵸? 좀 더디게 할 수 있을 뿐 뭔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암 치료도 요즘에 표적항암 치료 나와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듯이 네. 치매도 좀 빠르게 이런 치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치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예전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7, 8명 중에 1명이 치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는 이제 그 명수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존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사실 이제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숙제를 풀 순 없고 네. 우리가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해요.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이 치매 개념부터 짚어보면서 의심 증상도 살펴볼게요. 네, 의심 증상이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체크하는 항목인데 총 네.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저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두 번째,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자, 그리고 언어 사용이 어려워지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그리고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잘 잃어버리거나 이제 어디다 네. 놓는지 잘 모르시거나 그럴 때. 자, 그리고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고 성격의 변화도 오고 자발성이 감소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10가지를 체크하면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좀 몇 가지가 해당된다라고 하면 약간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의심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단 치매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도 해봐야 되고 증상도 이제 의사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는 어쨌든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괜찮지만 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이 많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컨디션 관리나 앞으로의 관리는 여러분들께 잘 하셔야겠지만 보험으로 어떻게 이제 좀 혜택을 받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제 곧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도 힘들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의심 증상들 체크를 해보시고 많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또 걸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많이 진단을 받습니다. 음. 우리 주변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도로에 다니시거나 하면 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치매 환자분들의 이제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표를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자료는 2017년 치매 현황입니다. 네. 근데 과거 자료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적어든 거고 적은 표인 거고 지금 더 많아졌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남성분이 29.1%, 여성분이 70.9%로 오. 치매 진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진단을 받는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호르몬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고 연령별로는 65세에서 69세가 7.1%, 네. 그리고 70에서 74세가 6.9%, 그리고 그 이후가 75세 이상이 21%, 26%, 38%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다가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되면 한 번에 확 늘어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말이 65세지 이제 65세 정도가 되면 물론 요즘 정정하시고 컨디션 좋은 분들 되게 많으시지만 정말 이게 뼈도 약해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네.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노부부끼리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웃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네. 또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족이랑 더 많이 지내는 게 훨씬 더 좋고 호르몬적인 부분에도 그리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진단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잘 조심하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자라서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남성분들은 30%인데 여성분들은 무려 70%가 걸린다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치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라면은 준비를 더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령으로 살펴봤을 때도 75세 이상부터는 20%, 30%가 넘게 치매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혹시 치매를 더 빠르게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 가족력도 있고 그리고 뭐 뇌를 다치시거나 뭐 실제로 어저께 제가 이제 상담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4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말이 좀 약간 어눌하시고 네. 그리고 혼자 못 걸으세요. 아직도 오, 이게 네. 이런 게 바로 후유증이죠. 후유증이 남아서 자전거로만 이제 잘 이용을 하십니다. 또 페달을 밟으니까 중심이 잡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럼 어제 뵌 분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지금 뇌에 남아 있고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하신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또 치매에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를 다치셨거나 뇌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일단 치매 진단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컨디션이 되게 지금 좋고 나는 몸이 멀쩡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치매에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음주, 흡연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네. 음주는 2.2배, 흡연은 1.6배, 그 뇌손상 2.4배, 아유. 우울증 1.7배, 고혈압, 당뇨 1.6배, 5배씩,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정말 다 우리가 끊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만 모여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먹고 살 안 쪘으면 좋겠고 음주면 많이 해도 내장이 건강했으면 멀쩡했으면 좋겠고. 좋겠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령대가 낮을 때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까 퍼센테이지 보셨듯이 50대 이후에 60대 초중반부터 후반, 중후반 넘어갈 때 한 번에 급격하게 확 오기 때문에 네. 지금 나이 어릴 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표현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발병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표현은 나왔지만 네. 저는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40대 분들도 치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높진 않지만 계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서 또 요즘 치매보험 20대 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치매보험 준비해놓고 어차피 20년 납 비갱신으로 준비해놓으면 내가 열심히 낼 수 있을 때 다 내놓으니까 네. 지금 준비해놓고 나중에 노후 때 보장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으니까 준비해야 되고 낮으니까 준비 안 해야지. 나는 지금 어리니까 음주, 흡연, 운동 안 하고 막 먹어도 괜찮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진단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고혈압, 당뇨가 되면 1.5배 이상이 치매 진단 확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길게 살아야 되니까 네. 멀리 본다면 지금부터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 준비를 하게 되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말씀해주신 생활 습관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나도 힘들어지지만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질병이고 또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라서 간병비라든가 생활비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물론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쉽지 않아요. 이게 뭐 파트타임이 나뉘어져 있지만 아이 돌보는데도 정말 쉽지 않은 비용이 들어요. 부담이 될 정도로 가장으로서. 자, 하지만 치매 환자를 보는 간병인 분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이 돌보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더 들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케어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5분에 1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상으로 50여만 명이고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 1,900만 원 정도, 2천만 원 네.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이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10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억 원, 10조 네. 3천억 원. 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무시하다. 네. 자,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내 급여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할 것들은 점점 많아져. 근데 그 와중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치매 진단 받았다? 이거는 정말 네.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 환자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2천만 원씩 연간으로 저금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치매보험을 잘 준비하시면 네. 저렴한 보험료로 또 알차게 치매보험 준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치매보험 자체는 내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달이 생활비를 받으시면 좀 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치매에 좀 관심 있다고 하시면 잘 알아보시고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꼭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하셔야 그래도 잘 준비했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1인당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는데도 거의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치매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생활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분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네, 40대 남성분이신데 네. 40대 남성분인데 원래 보험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좀 아프면서 보험 처리를 하다가 보험금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뭔가 하려고 했더니 엉망진창이었던 보험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서 나도 이제 보험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랑 따로 미팅을 하셨던 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가입한 보장 내용부터 어떻게 좀 제가 솔루션을 해드렸고 리모델링이 됐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네. 자, 일단 가입하셨던 기존 담보는 S화재 종합 실비 60년 납이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실비는 계속 갱신보험이니까 92,090원이었고, 시생명 정기보험 27년 납 3만 원, 네. 시생명 종신보험 32년 납 6만 1,000원 해서 18만 3,09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상품명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정기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식으로 100세나 종신이 아닌 그 연령대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보장받을 거야.
라고 하는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장 내용이 어땠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장 내용은 일반 사망 1억 6천만 원, 그리고 질병 사망 1억 1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아까 저희 후유장애 공부했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자,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없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온몸에서 질병 후유장애 비율이 생기면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 자, 암이 일반암 6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상해 수술비가 아예 다 없었습니다. 이 일반암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이 들어가는 건데, 유사암은 이제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피부암이라고 하니 4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상해 종 수술비는 3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질병 수술비는 없었지만 또 종 수술비는 300만 원 있었다. 네. 이 일반 수술비와 종 수술비 차이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수술비는 그냥 수술하면 나오는 거,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하지만 종 수술비는 1종부터 5종까지 종의 그러니까 분류에 따라서 1종이면 작은 수술, 5종이면 큰 수술,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 표에서 일반 수술과 종 수술이 같이 있었다. 그럼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2가지를 같이 수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치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상태에, 그리고 골절 20만 원, 화상 없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오늘 저희 공부한 거 많이 나오네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한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2천만 원씩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앞쪽에 보시면 혈관 질환이 아예 없었잖아요. 뇌와 심장에. 어차피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는 이 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네. 이제 리모델링 후를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서 실비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보험을 추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S화재 실비는 감액을 하면서 32,423원으로 보험료를 다운시키면서 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M화재 종합 20년 납으로, 그리고 M화재 운전자 마찬가지 20년 납, M생명암 20년 납, 이렇게 3건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서 보험료는 13만 6,238원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따 계산해 드릴 거지만 보험료가 다운된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보험료가 다운됐으면서도 이제 보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사망은 1억 원으로 좀 줄긴 했지만 어차피 사망보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의료비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과거 병력, 치료력 네.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아쉽게 지금은 준비 못했지만 추후에 다시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암은 일반암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이 아예 없었던 부분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도 1,000만 원씩 뇌와 심장에 가장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 상해 수술비 아예 없었던 부분 100만 원 준비해드리면서 종 수술비도 훨씬 더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도 없던 부분 채워드리고 더 높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치매는 뭐 지금 40대 아직 초중반이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치매도 나중에 일단은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골절도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화상 준비 안 하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표적항암 치료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암으로 진단받고 나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가 있으면 나쁜 세포만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거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까지, 정상 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산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뭐 TV나 드라마에서도 많이들 나왔었죠. 자, 그 이유가 정상 세포는 더 써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자, 하지만 이제는 신의학 기술이 나와서 말 그대로 표적 항암 치료,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가 있으면 나쁜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 세포는 더 빨리빨리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나쁜 애들만 줄이니까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로 복귀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표적항암 치료비가 엄청 지금 제일 좋은 치료인데, 네. 뭐 당연히 좋은 치료비면은 병원비가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최소 200에서 4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이제 특약으로 따로 준비할 수가 있으신데 최고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분께서는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받으면 5천만 원 수령하고 수술하면 수술비 나오는데 항암 치료를 표적 항암 치료 하자고 하면 5천만 원 또 받죠? 그럼 나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1억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증권에서 중복으로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분께서 기존에 가입하시던 보험료가 18만 3,090원이었는데 지금은 13만 6,238원으로 매월 4만 6,852원이 절감되었다. 그러면서도 없었던 보장이 생겨나고 기존 보장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한도도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보험을 알아보실 때 물론 상품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설계사분만 너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가시기보다는 잘 알아보시고 내가 공부를 잘 하시면 내가 어떻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험을 잘 가입하는지 요즘 매스컴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잘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고 알찬 보험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이라든가 좀 이대 질환 관련해서 보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특약 이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조금 추가를 해서 암보험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도 보장 범위 가장 넓게 준비를 해주시면서 수술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보장은 튼튼해졌는데 보험료는 4만 6천 원 정도 저렴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암 쪽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표적 항암 치료비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네. 보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암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번 카테고리를 쫙 나눠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암, 나 암보험 가입해서 이게 일반암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들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이 포함이 되는 암도 있고 빠지는 암도 있지만 일반암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암이 다 들어가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표에 방금 보셨던 유사암은 이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피부암이라고 하는 4가지 말 그대로 소액, 조그만 암이에요. 이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과거에는 사망하시는 횟수가 좀 있었지만 요즘은 뭐 하루 이틀 입원하고 바로 나와서 바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나는 몇 천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금을. 이제 빨리 치료하고. 그래서 유사암에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많아야 200만 원, 400만 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요즘은 1000만 원대 넘게까지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셀링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암이 있는데 이제 특정암, 생식기암이라고 하죠. 남성분들은 전립선, 여성분들은 유방자궁의 생식기암인데 내가 암보험을 준비했는데 생식기암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과거 보험에는 생식기암이라고 따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의 뭐 10% 혹은 20% 비례해서 줄 거다. 그래서 많이 나와야 또 200만 원, 400만 원, 정말 많이 나면 6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생식기도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는 암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일반암이 5천만 원이죠? 그럼 이분은 생식기 진단받으면 얼마예요? 5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생식기암이 따로 빠져있는 증권보다는 일반암에 같이 생식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암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암의 카테고리가 다르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식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은 일반암에 있는지 소액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가족력이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소액암까지 꼼꼼히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 또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